자, 여러가지 방정식입니다. 일단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등 차수가 2차가 넘어가는 방정식들에 대한 형태를 이야기를 할 거고, 그 꼴에 대한 여러가지 형태들을 구분 짓는 게 핵심입니다. 뭐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근각의 관계와 3차 방정식의 작성의 이야기를 조금 할 거고, 자세가 왜 그래요? 공식들이 몇 가지가 출현을 할 예정인데,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거 뭐야? 맞아, 보기차식 그거야. 그걸 다시 되돌아온 거야. 응? 그 부분들입니다.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천천히 나가도 오늘 아마 내 예상에는 16개 정도까지 올 것 같거든. 왜냐하면 기존에 앞에 있었던 형태들이 설명보다는 그냥 풀이 형태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질 않아. 근데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제서야 저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는 진짜 바보짓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들어봐. 잘 들어봐. 필기를 하는 게 아니야. 문제를 쌤보다 조금 늦게 같이 풀어내는 느낌이어야 돼. 그것만 좀 주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599번 뭡니까? 일단 3차 방정식 얘기를 하고 있지. 일단 3차 방정식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일단 그치, 그게 뭐야? 일단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우리는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지금 다 펜에다가 쓰도록 하고 여기 안 지울게.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몰아쓰셔도 되고, 기왕이면은 손 놀리지 말고 워밍업 할 정도로 그냥 쓴 다음에 나중에 몰아서 한 번 더 써. 알겠지? 고차 방정식은 일단 뭐라고? 3차 이상의 방정식들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차 방정식 풀이 방법 1번 뭐다? 그렇지, 인수 정리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인수 정리는 어떤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 하는 거야? 분해가 될 때 대입. 대입. 그치? 대입하는 기준은 뭡니까? 뭘 대입할 거야? 0이 되는 그게 0이 되는 숫자가 그게 뭐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 건데? 나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약수. 최고차항의 개수. 개수의 약수분의 무엇? 상수항의 약수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 근데 이거 다 쌩까고 일반적으로 뭐 대입하면 돼? 1 마일 2 마일 이거 대입하면 되겠지? 이게 기본이어야 합니다. 자, 뭐 대입해볼까요? 일단 1. 보고 얘기해. 1 대입해서 이게 되었어? 뭐 대입해볼까? 2 대입했더니 되는 거 보이죠? 네. 여기 8 찍어냈으니까 0, 18 됐지? 네. 됐죠? 그러니까 얘는 뭘로 나눠 떨어지는 거야? 2 x 빼기 x 빼기 2로 나눠 떨어지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갑니다. 근데 x 빼기 2를 대입하는 거야. 됐지? 너 지금 자꾸 연습해야 돼. 지금 그걸 뱉기 전에 거기까지 가야 돼. 지금 대부분 질문들이 그렇게 끝나요. x 빼기 2로 나눠 떨어져. 근데 봐봐, 여기서 조립제법 쓰는 짝치는 짓 하지 말라는 거야. 쌤 얘기는 바로 맨 앞에 대가리 뭐여야 돼? x제곱. 그 다음에 일단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2x 제곱이야, 그치? 이미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x가 있으면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상수만 넣으면 돼? 빼기 9. 빼기 9는 0까지 일단 도달. 됐죠? 그럼 그대로 정리하면 뭐가 돼? 다시 한 줄 더. x 빼기 2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x 빼기 3은 0까지 정리할 수 있겠지. 근데 쌤, 저 이거 너무 어려운데
곱셈으로 정리를 못 하겠어요. 하잖아. 그럴 수 있어. 그럼 뭐 해주면 돼? 저 개수들 각각 모두 다 여기다가 써준 다음에 여기다가 2 적어주고 내려 2, 0 곱해 마구 마18 0 이렇게 끝내가지고 조립 작업하면 돼. 짜쳐. 일단 됐나요? 네. 자, 그렇게 하여 방정식에 대한 계산 결과까지 만들어지고 방정식을 이제 풀어봅시다. 만족한 x는 뭐가 돼? 3 또, 2 또, 마삼 그치?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3 가장 작은 거는 마삼 곱하면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풀이 방식, 고차 방정식 중에 인수 정리를 사용한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보죠? 네. 처음 봐? 아니 근데 이 얘기도 좀 할까? 지난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 동안 제일 문제가 됐던 건 뭐야? 고쟁이 조금 해보려고 막 어떻게든 막 봐야 했는데 가지고 와도 맨날 별표 투성인데 쌤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백지 상태에서는 질문이 안 나와. 질문이 성사가 안 돼,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 지금 봐봐. 몇 차야? 4차. 4차. 그럼 첫 번째 인수 정리를 떠올려서 일단 대입해서 정리하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해야지. 네. 그게 일단 첫 번째여야지. 오케이? 자, 606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절진 않겠지? 예. x제곱 더하기 4x를 그대로 a로 치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는 a 빼기 5 a 더하기 2는 0 a 값이 x제곱 더하기 4x 빼기 5 여기도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는 0까지 만들어지겠지. 예. 앞쪽이 인수분해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x 더하기 5 곱하기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잘 봐! 야! 봐봐. 지금 이쪽 쓰고 있어? 근데 잘 생각해. 이쪽 쓰고 있지 않아? 네. 그렇지 않아? 네. 여기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그지? 네. 이거 어려워서 그래? 아니요. 아니지 않아? 점프해 그러면 점프해. 어? 이게 충분히 소화가 될 거라고 하니까 연산만 쭉쭉쭉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니네가 좀 이따 다시 쓰면 되지. 몇 초 안 걸릴 얘기 아니야? 예. 그렇지 않아? 예.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짓고 하자는 거야, 쌤 얘기는.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요? 앞에부터 인수분해가 이걸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 쓰는 게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하지. 그럼 근이 뭐야? 마이너스 5 또? 1 또? 얘는 0을 만족하는 x값도 가능하겠지. 네. 근데 여기가 인수분해가 돼? 아니 안 되니까 뭐를 써야 돼 이제? 근데 근해 공식 불러요? 2분 A 1 뭐 분해? 마이너스 아니 1분의 1분의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4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와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재호가 거기 위에 있어 4회. 거기 바로 뒤에 5회도 있지. 아니야 4회 먼저 풀어. 일찍 안 하면 이지를 됩니다. 여기까지 오셔야 돼. 근데 봐봐 지금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5 나왔으니까 정답 1번인데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벌써 유형 지금 이게 몇 개째야? 두 번째 거잖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무리 올라가도 그냥 한 유형처럼 받아들여. 봐봐 아직 1번이 안 끝났잖아. 네. 오케이 이거는 분류도 안 해도 괜찮겠지? 네.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형태의 지금 보이는 거? 보기차식이 되겠죠. 보기차식의 핵심은 뭐야? 치환 치환을 일단은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치환을 한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겠지. 못하겠다 하십시오. 610번 지금 풀어볼게요. 정확하게 1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등 1등자에게는 5분 빨리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1분 커트를 못한단 말이야? 이거 1분 커트를 못한단 말이야. 맞습니까? 못해? 못하는 거야? 난리 났네요. 일단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x제곱을 a로 치환하기로 했지? 네. 그러면 a제곱 빼기 6a 더하기 1은 0이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어? 그 6a를 넘겨요. 뒤쪽으로 일단 넘기기로 했지.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 뭐 해야 돼? 마이너스 2a 또는 플러스 2a. 2a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a가 좀 더 마이너스 a가 좀 더 타당하겠지. 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마이너스 4a가 되겠고 다시 올려가지고 a 빼기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a의 꼴이니까 정리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제곱 뒤쪽은 2x에 대한 전체제곱이 되니까 인수분해 다시 한번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과 x제곱 빼기 2x 빼기 1은 0이라는 단계까지 맞이겠지. 네. 됐어요? 저거를 그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은 0 밑에요. 그,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으니까 가운데가 2a 또는 마이너스 2a여야 하잖아. 아, 그러니까 대신 여기서 2a를 빼주거나 2a를 더해주는 것 중에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인 걸 선택을 할 건데 기왕이면 완전 제곱식이 딱 정수로 떨어지게 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경태가 네. 연습 안 하면은 공부 하나 많아야 네.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연습이 먼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공부가 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앞쪽도 마찬가지야. 그냥 문제만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고. 여기 건 왜 그나마 되는지 알아? 공부가 됐잖아 지금. 그 과정이 먼저 필요해. 오늘 새로운 유형들도 있을 거거든. 오케이? 주의하시고 안 끝났죠 아직? 네. 여기서 뭐 해줘야 돼? 그 분해공식. 얘가 0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한쪽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이 0이거나 아니면 x제곱 빼기 2x 빼기 1이 0이어야 되는 거고 그럼 둘 다 양쪽에서 근해 공식 그대로 써주면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바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루트 2 이쪽도 같은 방식으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이렇게 하면 똑같은 친구가 되겠지? 네. 맞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 여기도 1 더하기 루트 2 여기도 1 빼기 루트 2가 되는데 주어진 문제가 모든 양수인 근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2가 1보다 좀 더 큰 숫자니까 이 동그라미 친 두 친구가 그 양수인 근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은 문제를 배우는 그 과정의 외적인 이야기들인 거지 결국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운용하셔야 되는 거고 곱해주면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더한다고 어디 써 있어? 제가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 되돌아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푸는 그 상황에 이 여기 지금 손 봐봐. 이 문제를 푸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앞쪽에도 공부도 엄청 해야 되고 뒤쪽에도 내가 실수한 게 없나 자꾸 복기를 하고 해줘야 돼. 이 앞뒤가 탄탄해야 되거든. 근데 너희는 맨날 이 가운데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 문제를
틀리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맞힌 다음에 동그라미 치는 연습만 하고 있다는 거야. 세레머니만 연습하고 있는 거지. 내 다음날 축구 경기 하는데 내 축구 하니까 골 넣으면 무슨 세레머니 하지? 이 연습만 하고 있다는 거지. 다른 연습이 아니라. 괜찮은 것 같아? 네.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넣을게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문제 운용 문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614번입니다. 쌤 빨리 나가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게까지 설명할 여러 문제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푸는 문제뿐이야. 근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숙제량이 늘어나겠지. 근데 비례해서 내가 지금 뭐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냥 난 문제를 그냥 풀어주기만 하고 있는 거야. 왜? 한근 나면 뭐 하기로 했어? 이미 다 나와져 있는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아래도 똑같이 그걸 가지고 운용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깡통 얘기를 해서 2시간 조금 넘으면 가야 돼. 숙제량에 관계없이. 근데 지금 지난번에도 봐봐. 3시간에 붙들고 있잖아. 왜? 모르는 문제 분류를 못하는 거야.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그게 여러분의 좀 숙제였으면 좋겠는 거고. 문제 읽은 대로 갑시다. 한근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뭐 해줄 거야?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할 거고 계산한 결과가 여기 일단 나왔어요. 그러면은 2a가 마사가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됐지? 쉴 거 없이 다시 올라가 내려왔더니 뭐가 돼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일단 이 2차 방정식을 이 3차 방정식을 좀 풀어볼까? 방정식을? 네. 이 3차 방정식 풀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주면 될까 지금부터? 정수 정리. X 네. 뭐로 묶는데? 아, 뭘 대입할 건데? 근의 공식을 쓴다고 여기서? 아니. 보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 3차 방정식부터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뭐 하기로 해서 첫 번째? 이거 보기차식 쓸 수 있어? 아니. 인수정리 써야 되지 않겠어? 네. 그럼 인수정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뭐 하자고? 대입하자고. 됐어요? 네. 됐어? 됐어? 네. 근데 대입해서 그 맞는 값이 맞는 값이. 없는데요. 왜? 제가 다 대입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10만 원 더? 잠깐, 아니 없는데 진짜?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나는 지금 준서 얘기가 대입해서 성립하는 게 어때? 아니 사람이 계산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난 저게 너무 바보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 왜일까? 혹시 눈치챈 사람 있어? 다시 얘기를 할게. 준서가 지금 대입해서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안 보인대. 근데 쌤은 저 얘기가 너무 바보 같은 얘기 같거든. 돼, 알아. 근데 저 얘기가 바보 같은 이유가 뭐야? 한근이 마이너스. 그래. 이미 한근이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 이미 한근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이 식의 x제곱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이미 0이 되는 거에 대한 인증 마크 아니야? 인증 마크? 네. 그치? 네. 근데 봐봐. 쌤이 공식 아니었다고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야. 문제 왜 아까는 저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내가 막 마술로 막 바꾼 거야? 쟤는 그대로 아까부터 있잖아. 맞아? 아니요. 아까부터 그 자리 그대로 똑같은 자리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도 그럴 거고. 쌤 맨날 얘기하잖아. 어떻게 가져서 잘못 봤다. 뭐를? 제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렇게 된 거를 다시 안 본 거지 그냥.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 보면은 관심이 없는 거야.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는 없어. 왜? 3 더하기 4도 틀릴 수 있어? 니네 논리대로라면 그렇잖아.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왜? 얘는 쉬워서? 얘는 쉬워서? 그럼 글을 읽는 것과 얘를 읽는 거 얼마나 차이 난다고. 응? 그러니까 쌤이 여기서 듣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인수정리를 사용한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얘가 어차피 x 더하기 2로 나눠 떨어져요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었다는 거지. 됐어요?
자, 정리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질 테고, 그래서 한근이 앞쪽에 있는 물결 표시에서 x값이 마이너스 2치고 하나가 등장을 했고, 하나 더 얘는 0을 만족하는 두 근이 남은 알파와 베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잘 봐, 잘 봐. 이거 되게 중요하다. 3차 방정식이 나왔잖아. 네. 잘 봐, 잘 들어. 3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인수분해가 한쪽으로 뽕 하고 나와가지고 2차 형태랑 1차 형태로 못 나누면 문제를 못 풀어. 아예 못 풀어. 이거는 너희가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아니면 문제의 영역이 아예 다르거나. 그러니까 무조건 1차와 2차 형태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네. 됐어? 그럼 1차 형태에서는 일단 0이 되게 하는 x값 하나가 노출이 되겠지. 네. 그런데 나머지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뭘 들고 여기를 빠져나와야 되냐면은 방정식을 들고 빠져나와야 돼. 그럼 다시 이 얘기가 시작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몇 가지다. 두 가지. 뭐 아니면 뭐야? 근의 공식. 아, 근과 배수의 관계. 하나 더. 네? 저요? 너 있어. 근과 배수의 관계가 그거잖아요. 금강계수가 아니 두 가지라고 해놓고 지금 한 가지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어? 반별식이잖아요, 반별식. 한별식이랑 근과 극방식. 실수식. 그래서 여기서 실수 없어. 실수하지 마. 자, 일단 그래서 두 분의 합은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되겠고, 아까 a 값 몇이었어요? 마이너스 2가 확인했으니까 더해주면 3번이 되겠지. 나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를 합시다. 대표 문제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오케이? 당연히 A 단계도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자, 다시 문제 앞에 초입으로 옵시다. 618번. 이거 어려워. 별표 하나만 쳐주시고. 자, 일단 재밌는 사실 하나. 어때? 3차 방정이 어떻게 깔끔하게 생겼어? 아니요. 아주 생긴 게 개똥같이 생겼죠. 예. 그치? 왜? 미지수가 있어요. 그치. A라고 하는 미지수가 저런 식으로 있어도 재밌는 것은 인수 정리가 가능할 가능성이 거의 99%. 뭐 대입하면 돼? 박수 한번 주세요. 나와. 3을 대입하면 되는 거 확인도 안 하고 대답을 해? 미친 거 아니야? 어?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거는? 뭘 대입하면 됩니까? 1 대입하면 되죠. 1. 바보짓이야. 바보짓이라고. 지금 분명히 지금 꼴랑 2개 한 거 아니야? 근데 2개 한 거에서 인수 정리해서 하는 이 퍼포먼스도 똑같이 못 따라하면은 또 따라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엑셀에 대입해서 계산 결과가 0이 나오는 걸 몰라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엑셀에다 뭘 대입했더니? 1을 대입했더니. 그럼 정리해볼까요? 조립제법 쓰셔도 됩니다. 답 분명히 얘기했다. 예. 근데 봐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잘 봐. 3차식이나 4차식 형태가 나왔는데 대입을 하는 데서 머뭇거리잖아. 솔직히 시험 못 봐. 이거는 지난 시간부터 내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야. 일단 대입해서 빨리 끝내려고 해야 돼. 근데 보기 차식인데 대입하고 있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생긴 게 이렇게 해서 3차로 나왔어. 대입해. 그럼 일단 여기 한번 갈게. 조립제법으로 나가자고 했으니까 일단은 숫자가 이렇게 정리가 됐겠지. 예. 그리고 그대로 1 대입해서 내려오면은 1 마이 더하기 4 마이 더하기 4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예. 그럼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요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예. 근데 여기까지는 말 됐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5고 못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 들어봐.
그러니까 너네 옆에서 숙제를 하고 하다 보면은 너네 나름은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빠빠빠빠 이렇게 막 풀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잘 생각해봐. 덧셈이나 곱셈 문제 단순 산수 문제만 100개가 있어. 그것도 막 잠깐만 3 더하기 7이라고? 3 더하기 7이면 10이구만 이러면서 해? 바보 아니야? 팍 이러면서 하잖아. 네. 이유는 간단하잖아. 덧셈이나 곱셈에 대한 과정이 어떻게 해야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 아니야? 네. 이게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가 나왔어. 그래도 똑같이 올림 계산하면서 쉬지 않고 풀 거 아니야. 예. 근데 그 상태를 먼저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거야. 근데 그 과정 안에 오늘 숙제할 거잖아. 이 얘기를 잘 들어. 가가지고 그냥 또 뻘짓하고 있지 말고 문제를 보자마자 뭐 먼저 해줄 거야? 대입. 0이 되는 거 빨리 찾아. 그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찾았어? 그럼 조립제법 그대로 찍어와. 그대로 정리했어? 여기까지 와! 됐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야. 자, 그럼 더 갈게요. 잘 봐. 자, 지금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잘 봐요. 내가 지금 공이 3개 있어. 오케이? 공이 3개가 있어. 네. 근데 이미 빨간 공이 바깥에 나와 있어. 그리고 주머니 안에는 공이 분명 2개가 들어있는데 무슨 색인지를 몰라. 자, 지금부터 문제야. 나는 공이 지금 몇 개 있어? 3개. 자, 지금부터 문제야. 근데 내가 공이 색깔이 2개가 똑같대. 그럼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빨간색 하나랑 파란색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일단 보따리 주머니로 할게. 하나. 주머니 안에 안의 빨간색 하나랑 공. 주머니 안에 공이 어떻다고? 공의 색이 빨간색 하나랑 빨간색 하나랑 빨간색이 아닌 색 하나. 그래 빨간색 이외의 색깔이 있으면 될 거야. 그지? 예. 하나 방법이 이게 달까? 이거 말고는 없을까? 그럼 뭐가 있을까? 주머니 안에 공이 한 거 아니야? 지금 공이 3개인데 우리는 무조건 공의 색깔이 2개가 같아. 2개가. 그럼 어때야 되냐? 그 주머니 안에 잠깐만 첫 번째 나온 얘기는 그거였어. 근데 주머니 안에 경태가 근데 자꾸 얘기하지. 쌤이 뭐라고 맨날 얘기해? 넌 집중을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해. 맨날 늦어지는 이유가 그거야. 졸라 집중하라고. 그거 말고는 지금 답이 없어. 2번, 3번 공부할 짓을 하지만 잘 해주고 있어 정리는. 근데 경태이가 지금 대답해서 질문하는 타이밍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들으라고 집중해서. 다시 첫 번째는 얘기가 뭐가 나와서 잘했고, 여기 안에 2개를 모를 때 주머니 안에 공이 한 놈은 빨간색이 나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빨간색이 아닌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빨간색 공 2개가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네.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뭐야? 내가 가진 3개의 공 중에 공의 색깔이 2개만 같으면 되거든. 그럼 다시 2번으로 왔어. 주머니 안에 공이 어떠면 돼 그러면? 2개가 같으면 돼요. 그래? 3개. 2개가 같으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 공이? 주머니 안에 공이 아니고 그래. 빨간색이 아니고. 그래 빨간색이 아니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왜냐면은 지금 방금 얘기대로라고 하면 주머니 안에 공이 색깔이 같으면 된다는 이야기는 얼핏 하면 될 것 같지만 빨간색 공 2개여도 지금 그 말은 맞아버리잖아.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 공이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다른 색 2개가 들어있으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파파 이렇게 들어가든가 아니면 빨파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자, 잘 봐. 다시 이제 그리고 본론으로 되돌아올게요. 상황 이해됐지? 상황 이해됐지? 자, 그리고 다시 봐봐. 얘들아, 중간은 무슨 뜻이야?
같은 근이 두 개. 근이 두 개가 똑같은 게 나온 상황을 중근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3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근이 몇 개입니까? 세 개. 3개야. 그럼 3개가 같으면 이걸 우리는 삼중근이라고 합니다. 현 시점에선 교육과정에선 삭제가 됐어. 그래서 삼중근이 나올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 안에서 이미 삼중근에 대한 내용을 뭐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그걸 포함해서 이야기가 일단 가능해. 일단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자, 그리고 모양을 봐봐. 자,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 3차가 나왔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대입해서 조져가지고 1차, 2차 딱 일단 하나 분류를 해. 나머지도 되면 너무 좋겠지만 안 될 가능성의 문제들이 고난이도 문제들이 이거 시험 거의 웬만하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줄이 뭐가 돼? x가 1이고 얘가 0인 상황이면 되겠지. 됐어요? 펜 놓고 있지 마. 또 늦어지잖아. 됐어요? 형태가 일주일 안에 좀 버릇 좀 제대로 드립시다. 대답해 이씨.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해보자. 문제가 뭐야? 중근을 갖도록 한다고 했잖아. 시험 잘 나와 이거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근데 생각을 해봐. 이미 1은 확보했지. 네. 근데 중근은 근이 두 개가 같은 걸 이야기한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으면 돼? 그 2차 방정식에서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4x 더하기 4는 0에서 그래서 1이 근으로 나오고 얘가 1을 근으로 가. 근으로 가질 때야. 됐지? 1을 근으로 갖는다? 뭐 하는 얘기야? 저희 1 대입하란 얘기지? 1 빼기 a 더하기 4 더하기 4는 0이 되겠고 a 값이 그럼 9가 되겠죠? 네. 됐어요? a 값이 9가 되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 9가 넣었더니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만족하는 x가 1 또는 4니까 그렇지! 여기서 1과 4가 나왔고 바깥에 외부에서 1이 하나 있었으니까 중근이 발생한 거야. 여기까지 됐어?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렇게 불러주는 거 너무 좋아. 얘는 0이가 얘가 중근을 아하 1을 제외한 1이 아닌 그렇지 얘가 1이 아닌 중근을 가져주면 되겠지. 네. 중근을 가질 조건은 뭡니까? 판별식이요. 그러니까 판별식 그대로 때려줬더니 a 값이 바로 쓸게. a 값이 8 또는 0이 나오게 됩니다. 풀었다 칠게 이거는. 네. 한번 이것도 테스트를 해볼까? a가 8이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사 x 더하기 4는 0이 되니까 2가 중근이 되고 0이 들어갔더니 4x 더하기 4는 0이 되면서 마이가 중근이 되거든. 됐나요? 중근이 나오는 틀들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고 그럼 a 값이 하나 둘 셋 다 나왔죠? 저 다 더해주면 5번이 정답이 되겠지. 이거 학교 교과서에도 있거든? 교과서에도 있을 뿐더러 출제율이 매우 높은 편 중에 하나야. 오케이? 완벽하게 오늘 자리 잡아가지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낼만한 구조이긴 하지 분명히. 제대로 좀 대비해보자 이번에. 네. 자, 이번에는 좀 구조에 대한 이해를 좀 잡아주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내내 얘기를 하지만 숙제에 대한 요령이 빨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 사실 중학교 때 잡았어야 되는 내용인데 밀리고 있는 거야. 그래도 2학년 때 자리 잡는 것보단 지금 잡는 게 낫잖아. 네.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해서 뭐 그냥 좀 더 미루죠 뭐 이럴 건 아니잖아. 자, 일단 봐요.
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cx 더하기 d는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 외우는 거는 둘째 치고 일단은 외우는 부분을 일단 설정을 해볼게. 간다. 예.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얘는 a분의 c.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갈게.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이고 x 세제곱의 개수가 a인 3차 방정식은 이렇게 분류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외우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외우는 시간을 좀 가지고서 들어오는 느낌이었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지금 유형 5번까지 그렇게 막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지 아직. 그지? 그죠? 네, 이렇게 되고 자 좀 고민이야 솔직히. 사실 이거 외우는 부분이라고 하고서 밑에다가 왜 그런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듣고서 공부를 하냐고. 외우는 걸로 가봅시다. 홍병택 또 외우라고 하면은 안 외우고 또 미친듯이 막 달리기만 하고 있겠지. 그리고 핸드폰 꼭 내고 시작합시다. 오케이? 자, 일단 가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세근의 합은 똑같아.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5가 돼. 됐죠? 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는 a분의 c니까 9가 되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똑같이 5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풀려고 하는데 뭐 생각나는 아이디어 없습니까? 동굴. 말고 우리 열심히 해놨는데 현재 조건은 이렇게 학과, 고배학과, 고비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요걸 푸는 문제야. 뭐 생각나는 거 없을까?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해 어디다가 곱하는 거야? 저거 세개 다. 그러니까 곱해도 원래 답이랑 똑같아 그러면? 그러네. 곱하는 것은 등식에서밖에 못하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거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면은 사실 너무 어려워. 이게 중학교 2학년 과정이거든. 사실 지금 네가 질문하는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근데 그러니까 너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건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0을 곱하면 0이지. 그러니까 정답은 무조건 0인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뭐 할 얘기 없습니까? 아,
91번. 말고 뭐? 들으면 또 아 할 거야. 아 안 할 자신 있어? 네. 오케이. 아 할 자신 있어? 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오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만 냅두고 감마를 넘기면 5 빼기 감마가 되겠죠. 베타 더하기 감마는 5 빼기 알파고요. 알파 더하기 감마는 5 빼기 베타가 되겠죠. 뭐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위에 있는 분자 보고. 됐어요? 네. 자, 대입해주게 되면은 알파 분의 5 빼기 알파, 베타 분의 5 빼기 베타, 감마 분의 5 빼기 감마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뒤쪽에 있는 알파 베타 분의 감마 분의 이거 다 찢어주게 되면 앞에부터 알파 분의 5, 베타 분의 5, 감마 분의 5 빼기 111, 3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겠죠. 이제 뭐 하기가 편해졌어? 이제 통분해. 앞에 쪽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맨 앞에는 당연히 5가 붙었을 거고, 그럼 이제 대입해서 정리해주게 되면 계산 결과가 6이라고 만들어집니다. 근데 저 3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3? 네. 요 과정만 좀 다시 해볼게. 네. 근데 봐봐, 우선순위는 뭐냐면은 통분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통분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할 수는 있겠는데 분명히 이거 말고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 거야. 일단 이거 먼저 생각하셔야 돼. 처음 보죠 이거? 네. 네. 처음 봐. 아니요. 익히셔야 돼. 지금 익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 했었던 형태고. 자, 일단은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플러스 감마가 각각 하나 넘어가면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네. 일단 식을 정리해 준 게 보이는 거대로 이 모양까지는 됐나요? 네. 그때 얘네들의 통분을 풀어주면은 얘네들의 모양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네. 아, 저거 같은 숫자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1이 되겠고. 아. 됐어요? 오케이? 네. 쌤이 높아지면 계속 얘기할게. 연습이 먼저입니다. 네. 알겠지? 볼게요. 626번입니다. 이번에는 자, 요 줄에서 일단 먼저 볼까? 네. 세근을 이미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고 했잖아. 네. 그럼 일단 조건 여기다가 써보자. 세근의 합 마이너스 3, 곱의 합 마이, 세근의 곱 1까지 일단 만들고, 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 문제가 스타트 됐는데 막 뭐 고민하고 있어. 그럴 시간이 어딨냐. 일단 알고 있는 건 최소한의 하나라도 정리를 써줘야지. 그게 일단 첫 번째였으면 좋겠고. 됐지? 네. 근데 지금 이번에 문제를 봤는데 뭐가 보여? 알파분의 0분의 감마분의 세근으로. 즉 근이 주어진 상태에서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형태입니다. 그치? 네. 근데 만약에 오늘 숙제를 하는 거니까 미리 일단 스포를 하자는 거야. 근이 주어진 상태의 방정식이 나오면은 세근의 합, 곱의 합, 곱을 일단 구해주자는 거야. 일단 근이 얘였지. 네. 야야야. 그럼 합은 뭐가 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더한 게 되겠지. 네.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일단 뭐가 가능해져? 마이너스. 통분 먼저 해줘야 되겠지? 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위치 맞춰서 이제 대입하면 뭐가 돼요?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2였던 거야. 지금 뭐 하고 있어? 여기 있는 3차 방정식의 작성을 하기 위해 합과 곱의 합과 곱을 따로따로 먼저 구하고 있는 중이야. 네. 오케이? 네. 이걸 인지해야 얘가 가능한 거야. 여기 백날 뚫어지게 봐봐야 소용없다는 얘기 자꾸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는 곱의 합으로 가보면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알파 감마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네. 우선적으로 통분해주면은 이번에는 알파 베타 감마분의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세근의 합이 곱이 1이고 합이 마3이니까 여기는 또 곱의 합은 마3인 걸 볼 수 있겠네. 마지막 곱은 어차피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이니까 그냥 1이 나오니까 이대로 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딱 느낌이 오잖아. 경택이 딱 갑자기 선생님 저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해가 필요한 구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를 좀 더 시켜주려고 했는데 그게 우선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쌤이 이 얘기를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어. 어? 근데는 기억을 못하지. 이거 방학 기간에 다 했던 거거든. 방학 기간에 다 했어요. 맞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되돌아와서 현재 합과 곱의 합과 곱을 만들어냈지. 네. 그럼 3차 방정식 자기 자리에 위치로 해. x세제곱 마이너스 합, 그럼 플러스 2x제곱, 그리고 그 다음에 곱의 합 그대로 마지막에 곱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 됐지? 네. 이 말 그대로 위치를 똑같이 맞추고 괄호 친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 x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쌩까도 될 것 같아. 마지막 능력까지 나와주면 각각의 a, b, c가 맞춰진 걸 볼 수 있겠죠. 다 곱해주면 3번이 정답이 되겠지. 됐어요? 네. 자, 629번은 또 의외로 간단한 문제로 보이게 될 겁니다. 간단한 문제로. 네. 일단 뭐가 보입니까? 3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1에 그럼 나머지 한근은 1 빼기 루트. 일단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예. 아니 근데 뭘 하려면 근이 몇 개는 있었어야 돼. 3개. 3개는 있었어야지 3차 방정식인데. 네. 나머지 한근을 알파로 놓을게. 여기까지가 1동작이야. 네. 이것도 출제율이 매우 높아. 오케이? 이거 우리 거 쌤 거 그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 가끔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 달거든. 그래서 갑자기 뭐 가끔 댓글 이렇게 있어. 존나 쉽노.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번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왜? 너냐? 제 친구. 네 친구야? 제 친구 저희 선생님 영상 저희 알고 있으면서. 아 진짜? 그게 왜 떠? 근데 아무튼 한근이 주어졌을 때 우리 이거 한번 얘기 나왔던 건데 한근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한근이 꼭 1 빼기 루트 2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건 2차 방정식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야. 네. 그 누가 그걸 댓글을 단 거야. 틀려가지고 지가 내가 한 게 틀렸다고 이제 누가 이렇게 막 글을 막 썼더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서술형에서 다 못 봤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틀렸거든. 댓글 일단 안 달리긴 했거든.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여기서 틀려봐야 돼. 어려운 문제 가서 틀려보셔야 돼, 솔직히. 근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 가지고 가.
1 플러스 루트 2가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1 빼기 루트 2다야. 그지? 근데 우린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해. 그럼 근이 몇 개가 나왔어? 2개, 근이 몇 개가 나왔어? 2개, 3개가 나왔잖아. 알파 무시야? 하나, 둘, 3개잖아 근이. 네, 됐어요? 네, 근이 3개가 모두 나왔으니까 근각의 쇠관계를 사용하자. 우리한테 선택지는 3가지잖아. 합, 곱의 합, 곱, 중. 뭐를 쓰면 좀 적절할 것 같아? 곱. 왜? 마이너스 3이 나와 있어. 그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세근의 곱은 이걸 곱한 마이너스 a분의 d 3인 걸 볼 수 있겠고, 네, 그럼 그대로 여기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3. 아 나머지 한 것까지 다 구했네. 그럼 a, b 구할 수 있겠지? 네, 안 해도 되겠지? 네, 안 하고 넘어간다? 네. 어? 넘어간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선생님이 문제 풀다고 말아요 이러지 말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에 맞지 못한 활용입니다. 이것도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그냥 넘기고 하라고 하고 싶은데 좀 바보짓이더라고. 그래도 한 10년 전에는 좀 많이 넘기고 했거든 사실.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근데 다른 거 없어. 봐봐. 읽어봐. 뒷면에 반지름의 안할 거야? 높이가 같다. 다시 처음부터 합시다. 합창시킨다 진짜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돼? 다시 시작.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4m인 원기둥 모양의 물탱크가 있대. 다시 한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라고? 4. 여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m고 높이는 몇이래? 4. 얘도 4인 거야. 그지? 네. 어려웠습니까? 아니요. 어려웠어? 아니요. 근데 여기도 안 오는 거야. 이거 그리는 거 1도 안 중요해.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읽었지? 네. 다음 더 가보자. 어떻게 돼? 이 물탱크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적당히 늘리고 같은 길이만큼 높이를 줄였대. 그럼 늘린 만큼을 어떻게 잡아볼까? X. 그러면 x라고 잡아보면 가로의 밑면의 반지름은 4 플러스 x가 될 거야. 네. 그리고 줄인 만큼은 얼만큼 줄어들었어 높이는? 4 빼기. 높이가 4 빼기 x가 됐겠지. 네. 그랬더니 부피가 어떻대? 처음과 같았대. 일단 왼쪽에 있는 이 원기둥의 부피 먼저 구해볼까? 10 불러봐요.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합니까?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근데 다시 가볼게. 봐봐. 요거는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 밑 넓이 곱하기 높이야. 오케이? 요거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자는 거야. 그럼 왼쪽에 있는 기둥의 밑면의 넓이가 몇이야? 16파이 곱하기 높이 4. 중학교 1학년 때 더럽게 파이 안 붙이더니 이제 잘 붙이네. 오른쪽도 갑시다. 밑면의 넓이 4 더하기 X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4 빼기 X. 끝. 어려웠습니까? 근데 니네 이거 풀으라고 하면 그냥 백지잖아. 네. 맞지? 네. 근데 이 연습을 해야 돼. 이 연습하잖아. 얘네들 생각보다 쉬워져. 연습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쌤 여기서 멈출게요. 일단 푸는 거지.
자, 636번입니다. 자, 일단 테마가 좀 변경이 됐어요. 뭐야? 단원이 연립방정. 연립방정식입니다. 연립방정식은 어떤 걸 얘기를 해? 연립하는 거. 인생 졸라 쉽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연립방정식은 어떤 걸 얘기해? 식이 두 개 이상인 걸 얘기를 해. 식이 두 개 이상이 같이 붙어 있는 걸 얘기를 한다고. 됐죠? 네. 근데 지금 식의 모양을 자세히 봤더니 식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식이 1차식과 2차식으로 보여. 간단해. 일 차식 정리 후 대입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다시 쓰긴 할 건데 남겨놓을게요 일단.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봐봐 1차식과 2차식인 게 보이지 일단. 네. 그러면은 x는 y 빼기 1이잖아 일단. 네. 그치? 그리고 x자리에다가 y 빼기 1을 쏙 넣어주면 y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5가 되겠고 전개를 해주면 y 제곱 마이 y 더하기 1 더하기 y 제곱 빼기 5는 0이고 2y 제곱 마이너스 2y 빼기 4가 0이니까 y 제곱 빼기 y 빼기 2는 0이 돼. 여기서 다시 쓸게. 그럼 인수분해가 y 빼기 2 곱하기 y 더하기 1이 0이 되면서 만족하는 y 값이 2거나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봐. 뿅. y가 2면 x가 몇이어야 돼? y가 2면 x가 2. y가 마이너스 1이면 x가 몇이어야 돼? 2. 마이너스 2. 그럼 해가 어떻게 돼? 1과 2거나 혹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둘이 그냥 곱은 1번이 정답이 되겠지. 근데 다시 되돌아볼게. 인수정리고 보기차시고 식이고 뒤쪽에서 나오는 문자원합형이나 대칭형 어떤 형태들이라도 일단은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얘가 어디 영역 그러면은 그것들 중에 어떤 거 뭐 이렇게 쫓아가는 형태처럼 일단 연립방정식 부분이라는 스위치가 넘어가야 돼. 연립방정식으로 넘어왔네. 근데 지금 1차랑 2차가 나왔네. 그지? 1차랑 2차가 나오면은 그럼 1차를 정리해서 대입하면은 식이 문자 하나인 상태로 정리가 될 거고 요거 풀어주시면 된다. 됐어요? 네. 됐어요? 네.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2번. 뭐가 뭐야? 지수. 이번엔 식이 둘 다 2차. 예. 그지? 예. 눈앞에 둘 다 2차가 있는 경우에는 식 정리가 2차의 반대쪽 우변이 0인 걸 우선 찾아. 위에 아래야? 위. 찾았으면은 무조건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무조건데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면은 1차가 두 개 나와. 여기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 0이 나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원래 그 다음 과정이 0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0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그 과정이 삭제됐어 지금 교육 과정에서. 대표 문제로 이제 아예 분류가 나갔거든.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로 그냥 정리가 가능합니다. 가볼게 다시. 0이 있는 건 위에야 아래야? 아래야? 위면은 0 쪽이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 예. x제곱 빼기 y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x 더하기 y 곱하기 x 빼기 y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예. 됐지? 예. 그럼 정리가 또 어떻게 돼? 여기서 얘가 0이 되려면 x 더하기 y가 0이거나 x 빼기 y가 0이어야 하니까 x가 마이너스 y거나 x가 y 둘 중에 하나 아닐까? 네. 그러니까 0이 있는 쪽을 공략해서 쭉 나갔더니 뭐가 나왔어? 1차식이 두 개. 2개 나왔지. 그럼 1차식 하나 너 들어와. 하나 너 들어와. 너랑 한번 붙어봐. 그럼 문제가 뭐가 됐어? 왼쪽 문제가 됐지. 하나 너 더 들어와. 하나 더 있었잖아. 됐지? 하나 더 들어왔지? 네. 그럼 문제가 몇 개가 됐어? 두 개. 636번의 문제짜리가 똑같은 문제 유형이 2개가 된 거야. 2개 다 푸시면 됩니다. 해가 어떻게 나오겠어? 엄청나게 나오겠지. 네. 그치? 총 4쌍이 나오게 되고 4쌍이 나온 모든 상황의 해 알파 값과 베타 값에 대한 싹 다 더해준 값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 가장 작은 값을 최소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한 번 더 보여줘야 될까? 아니. 준영 괜찮아? 형태기 요거 하나 더 가볼게. 요거 하나 더 가볼게. 요청이 있으니까 여기다 써보자. 자, 요걸 일단 하나 풀어볼게. 지금 다시 한번 근데 리셋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1번인 1차랑 2차랑 연결된 걸 풀고 있는 느낌이어야 돼. 그렇지? 1차랑 2차는 어떻게 하자고 했어? 1차를 여기다가 대입해버려. x자리에다가 뭘 대입할 예정?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해주면 y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제곱은 4 아닙니까? 네. 그럼 좌변 다시 4y제곱이 4니까 넘어가면 y제곱이 1이지. 네. 그 y가 뭐 아니면 뭐야?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그치. 근데 y가 1이면 x가 뭐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x가 1이겠지 거꾸로. 그럼 네. 이렇게 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됐어요? 오른쪽 건 안 해도 괜찮겠지? 네. 괜찮죠? 자 1차와 2차 형태가 나왔을 때는 1차를 정리해가지고 대입하기로 했고 그리고 2차와 2차가 나왔을 때는 0이 있는 치고꼴을 인수분해를 하셔서 1차를 2개로 만들어내서 2개를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643번인데 이게 좀 난이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하려면은 좀 변형꼴들이 지금 아래 보이는 것처럼 이런 644번이나 645번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 645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근데 일단은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합시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얘네 둘을 가지고 x 더하기 y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지. 예. 어떻게 만들어? 제가 x 더하기 y를 제곱을 하면 분명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잖아. 네. 그치? 우변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지금 현재 13이지. 그리고 xy가 마이너스 6이니까 빼기 12 하면 계산하면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나 여기까지? 그럼 x 더하기 y가 뭐다? 예. 아이고 x 더하기 y가 뭐다? 1이거나 마이너스 2개 다 가능하지.
두 개 다 가능한 거 맞지? 그래요. 됐어요? 네. 근데 x 더하기 y의 제곱이 1인 거잖아. 네. 그럼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이야. 아. 그리고 제일 친근한 친구 하나 찾아와. 너 일로 와. 그래서 잘 봐. 식이 두 개 있는 연립방정식 맞지? 네. 몇 차랑 몇 차야? 1차. 1차랑 2차야. 문자가 두 개가 겹쳐서 이 문자가 다른 문자가 겹쳐서 2라는 차수는 보이지 않지만 얘는 2차 취급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만 느끼시면 돼.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가본다. 위쪽에 있는 1차가 있으니까 y는 1 빼기 x를 일단 만들어. 오케이? 네. y제곱에 1 빼기 x 그대로 대입하면 x 곱하기 1 빼기 x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은 0 x 제곱 빼기 x 빼기 6은 0 인수분해 하면은 x 마3 x 더하기 2는 0 그럼 x가 3 또는 마이너스 2 근데 x가 3이면 y가 마이너스 2인데 그러면은 y가 무조건 3인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최초에 했던 1차, 2차랑 별반 다른 건 없는 거 맞지? (644번) 볼게요. 44번. 아래 있는 거 이거 좀 어려워서 너네가 못 풀 것 같아서 볼게. 이거 뭐 생긴 게 더럽게 생긴 건 더럽게 생긴 건데 또 보니까 뭐가 보여? 공통. 0이 안 보여 거꾸로. 그러니까 봐봐. 지금 여기 칠판에다 안 지우고 누적시킨 이것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뭐 정리를 하자면은 세 번째 유형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게 x 더하기 y랑 xy가 있을 때 딱 이 유형인 건데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자면 굳이 붙인다면 이제 순환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떠나서도 일단은 뭐가 좀 복잡하게 생겼잖아. 0도 없고 0도 없고 근데 방금 위에 쪽의 문제처럼 어차피 곱셈 공식 변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다. x 더하기 y를 a로 놓고 x, y를 b라고 놓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됐어? 예. 그럼 얘가 a고 얘가 b니까 식을 정리 다시 해주면 위쪽은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지. 예. 그리고 아래쪽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이 식은 분명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서 xy를 빼도 되지. 네. 그럼 이 모양을 a제곱 빼기 b가 7이라고 또 정리할 수 있지 않겠어? 네. 저 xy 가지고 못 풀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약간 꼼수를 지금 써보려고 하는 거야. x 더하기 y, xy, x제곱, y제곱 막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익숙한 x 더하기 y랑 xy로만 그걸 한번 꾸며봤어. 지금 봤더니 뭐가 보여? a와 b에 대한 1차, 2차가 됐어. 1차, 2차가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네. 1차를 바꿔. 정리해서, 그지? 그러면 일단은 b를 바꾸는 게 좀 더 낫겠지? 네. 그렇지? 그러면은 b는 마이너스 5 빼기 a가 되니까 대입 뿅. 그럼 a제곱 더하기 a
빼기 2는 0이 되고 인수분해를 통해 여기까지 정리. 그럼 만족하는 A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1이 돼. 근데 A가 마이너스 2면 B의 값이 마3이고 A 값이 1이면 B의 값이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계산 정리한 거니까. 예. 근데 잘 봐. A가 뭐였습니까? X 더 어디 거예요? B는 뭐였어? X 이거 풀면 돼. 하나 더 있지 않았어? 이것도 풀면 돼. 그러니까 한 번에 이 짓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야. 오케이? 하나만 더 할게요. 이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하지 말고 한 번 넘겨봐.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숙제 상태가 내가 마음에 들어서 오케이 하는 건 아니잖아. 네. 어? 그런데 시작하기 전부터 어차피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올리냐. 근데 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첫 번째로 처음이 뭐여야 돼? 시작. 니네가 점수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일단 있어야 돼. 그래서 네. 아, 쌤, 저 너무 성적이 너무 올리고 싶어요. 하지만 공부는 하기 싫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처를 또 해야지. 어떻게? 공부를 하기 싫은데 성적이 오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공부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주제고 그러면 일단은 시간을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괜찮아? 네. 근데 지금 쌤이 그나마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끝나고서 남은 3시간 그리고서 일요일날 사용할 수 있는 약 5시간 요 정도랑 이제 수업 시간을 포함을 하면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정도가 조금 안 되겠지. 네. 그 시간을 유지해가지고 시험을 좀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니까 좀 더 추가는 되긴 하겠지만. 자, 이번에도 뭐가 보여요? 식을 일단 봤는데 문제부 나발이고 일단 1차랑 2차가 보이잖아. 네. 그지? 근데 이걸 만족하는 게 어차피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고 했는데 1차가 나오면 일단은 정리하기로 했었고 그지? 그리고 x 자리에다가 a 더하기 y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이런 y에 대한 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어차피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졌대. 네. 그럼 여기서 나오는 y 값이 2개면 말이 안 되지 않겠어? 네. 여기서 나온 y 값이 몇 개여야 돼? 한 개. 그러니까 뭐가 어때야 돼? 중복되는 판별식이 0. 0이어야 되겠죠. p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계산한 친구가 0이어야 되니까 만족하는 a 값은 6이 나와야 합니다. 숙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게요. 일단 648까지
오케이? 나머지 한 장만 어쩔 수 없죠.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이쪽 부분은 이쪽 앞쪽에 85쪽은 590번이랑 591번은 못합니다. 네. 이렇게 현 시점에 못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이게 맨 앞에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네.